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일 토요일 아침 김경국의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로 총선이 D-39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 압승 분위기가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볼 때는 이미 국민의힘의 과반 확보를 당연시해도 더 좋을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이 아니라 야당 심판 구도로 지금 굳어가고 있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격전지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서울 그리고 호남은 물론이고 민주당 지지세가 절대적으로 강했던 50대도 점차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립적인 성향을 보여왔던 중원 그러니까 대전, 세종, 충남북 그리고 영남권의 화약고였던 낙동강 벨트 역시 국민의힘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40%, 민주당이 37%로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국민의힘이 앞섰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되짚어 볼까 합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득표율은 민주당이 49.91%,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41.45%로 양당의 전체 득표율 차이는 8.46%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지역구 의석수는 163대 84, 무려 79석, 79석이 차이가 났습니다. 사실상 더블 스코어였죠. 각 지역구에서 한 표만 이겨도 국회의원은 당선되는 것이죠. 그런 결과들이 모여서 총 투표자 2,784만여 표 가운데 243만 표 정도를 민주당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지역구에서 더블 스코어로 민주당이 의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연결됐던 것입니다.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다시 말씀드린 것은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차이가 그만큼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장 고무적인 지역은 최대 승부처인 서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전체 49개 의석 가운데 민주당이 41개 지역구에서 승리했고 사실상 싹쓸이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딴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서울 노원병 지역구가 없어지면서 지역구는 48개로 줄어들었는데 최근 여론조사 결과상으로는 선거가 끝났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양당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갤럽 기준으로 지난 2월 한 달간 여론 추이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월 첫째 주는 34대 31, 3%포인트 차이로 국민의힘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37대 29, 8% 차이로 벌어졌죠. 넷째 주에는 37대 30으로 7%포인트 차이로 다소 주춤했는데 마지막 주에는 무려 43대 26, 무려 17%포인트 차이로 국민의힘이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앞서서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5일부터 3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서울에서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33%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10%포인트 앞섰습니다. 이처럼 최근 여론조사는 모두 비슷한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까? 물론 핵심 요인은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죠. 그렇지만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정책적인 이슈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한 달 동안 서울 지지율이 꾸준하게 추락했습니다. 오죽했으면 홍익표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에 서울만 따로 떼어내서 한번 여론조사를 실시해봐달라 이렇게 주문했을 정도인데 홍 원내대표가 최근 이재명 대표에게 공천과 관련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시했죠. 그런 것도 이 같은 민심 위반 현상과 무관치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서울 민심이 이처럼 급상승한 것은 정책 이슈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정책 이슈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일주일 사이에 무려 10%포인트가 급상승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40%, 한국갤럽 기준으로 40%에 도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처럼 긍정평가가 급등한 이유는 의대 정원 확대라는 답변이 21%로 가장 높았습니다. 모처럼 만의 정책 이슈로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당시에도 그랬죠. 정부의 원칙적인 대응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이번에도 원칙적인 대응이 서울 민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 때까지 이 분위기가 유지만 될 수 있다면 21대 총선과 정반대의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캐스팅 보트로 인식되어 온 중원, 그러니까 대전, 세종, 충남북, 여기서도 여론은 한국갤럽에서는 42대 33,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40대 33으로 모두 오차 범위를 넘어서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습니다. 중원 지역 역시 의석은 28석입니다. 중요한 것은 호남 민심입니다. 호남 민심이 민주당을 이탈하는 경향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저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호남 유권자들은 지금 굉장히 명분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의 사천 논란은 이 같은 민심에 역행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으로부터 점차 등을 돌리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호남 민심은 민주당의 공천 갈등에 분명한 경고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는 그 경고장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호남 민심은 이재명 대표를 사실 밀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호남 출신도 아니죠. 경북 안동 출신입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의 정통적인 민주당의 세력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호남 민심을 너무 쉽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부산 출신인 문재인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20대 총선에서 호남 28개 의석 가운데 단 3석밖에 건지지 못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끌던 국민의당이 23석, 당시에는 새누리당도 2석을 차지했습니다. 호남 민심이 이재명 자신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민주당 대표 이재명에 대한 지지라는 점을 이재명 대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호남 민심의 이반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가 내일 광주 출마를 선언하고 또 그 틈새를 파고들기 시작하면 호남 민심은 더 흔들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호남 민심은 또 호남 출신 서울 유권자들의 민심과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호남과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그런 현상은 아마 계속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됩니다. 갤럽 조사에서 민주당에 대한 호남 지지율은 2월 첫째 주에 61%, 둘째 주에 62%, 넷째 주에 67%로 줄곧 60%대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에는 무려 14%포인트나 급감한 53%를 기록했습니다. PK 지역에서는 낙동강 벨트 승패가 전체 선거 승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낙동강 하류를 따라서 양산 가벌, 김해 가벌, 북강서 가벌, 그리고 사상, 사 가벌, 이렇게 9개 지역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낙동강 벨트는. 그 가운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 5석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낙동강 벨트에서만큼은 민주당이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북강서 가벌 지역구가 북구을 그리고 강서로 분구돼서 낙동강 벨트가 총 10개 지역구로 늘어났습니다. 민주당은 총선 초반만 해도 잘하면 부산 18개 지역구 가운데 9개 반타작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여왔습니다. 왜냐하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런 그런 민심을 엮어내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절반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었는데 지금 오히려 야당 심판론이 먹혀들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국민의힘은 낙동강 벨트 탈환을 위해서 일찌감치 5선의 서병수 그리고 3선의 김태호, 조혜진 의원을 북강서갑, 양산을 김해을에 각각 투입했습니다. 결과는 지금 제대로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낙동강 벨트에서 주도한 국민의힘 약진 분위기는 PK 지역 전역에서 국민의힘이 완벽하게 압도하는 것으로 여론조사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50%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런데 민주당은 22%에 그쳐 절반도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국민의힘이 앞서는 것으로 지금 조사됐습니다.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은 49대 민주당 30으로 국민의힘이 압승을 예상했습니다. 민주당이 강세를 보여왔던 50대 민심 역시 지금 확연하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볼 때 50대 민심은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40%입니다. 아직 민주당이 앞서기는 했지만 추세상으로는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금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는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리서치 조사에서도 50대에서는 열흘 전에는 15%포인트 차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앞섰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4%포인트 차이로 격차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3월로 접어들면서 이제 총선 본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공천이 끝나면 정권 심판론이 부각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지지율이 다시 원 상태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이미 민심은 정권 심판론과는 점차로 멀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타깃을 잘못 설정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심은 이미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주목하고 있고 한 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니 민심과 민주당의 전략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런 사실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선거 민심에서 멀어지다 보니 국정 지지율은 지금 오히려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 봐도 민심의 방향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 이제 3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 압승이 예상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좌파들은 조그마한 균열만 있어도 파고들어서 댐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우리 다들 수고스럽다고 하더라도 미래 세대에 희망을 심어준다. 이 한 가지 일념으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총선 승리에 힘을 보탰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